해롭다. 또 수삼은 생으로 먹어야 하며 요리할 때 칼을 대서는 안 된다. 사포닌 섭취에는 홍삼이 가장 좋다. 또 인삼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이 될 수도 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말은 맞고 또 어떤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흔히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인삼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다한증 때문에 한의원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몸에 되게 열이 많다고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삼 종류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 솔직히 인삼 맛을 좋아하면서도 열이 많은 사람은 피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의식적으로 인삼은 안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인삼을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날까? 열이 많다고 느끼는 5명에게 인삼을 복용시킨 뒤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인삼 섭취 전과 후에 체내 열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인삼을 먹은 뒤에도 정상 범위 내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부위별 열 분포 상태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특히 정종환 씨는 몸의 좌우에서 나타나던 온도의 차이가 인삼 섭취 후에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환님 같은 경우는 그 인삼을 드시기 전에는 이제 양쪽의 온도 차가 많게는 뭐 0.9도에서 1도 이상 차이가 나다가 인삼을 드신 다음에 그런 차이가 없어져서 사실 그냥 그 이 수치만 가지고 보면 그런 혈액순환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혈압과 혈류 변화 등을 통해 측정한 동맥 경직도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맥 경직도 검사는요, 그 혈관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그 혈관이 딱딱할수록 그런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분 중에 3분은 그 검사하신 거에서 혈관이 딱딱한 걸 보는 그런 PWV라는 수치가 다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인삼이 체온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실험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매일 3g씩 백상과 홍삼을 복용시킨 뒤 4주간 관찰한 결과 2가지 인삼 모두 뚜렷한 체온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인삼은 그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혈액 순환을 왕성하게 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에너지 대사량에 따라서는 열감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체온을 상승시키거나 혹은 혈압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삼의 효능을 보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명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삼이란 밭에서 수확해 가공하지 않은 인삼을 일컫는다. 평소 수삼을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즐긴다는 최병걸 씨. 특히 우유와 함께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생 야채처럼 편하게 끓임 없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삼을 가열하지 않은 채 생으로 먹는 것과 오랫동안 달여서 먹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열 시간에 따른 성분 분석 결과 달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반 사포닌은 줄어든 반면 암 예방 등에 효과적인 고기능성 사포닌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달이면은 진세노사이드, RB1, RB2, RC, RD 이런 성분들이 지금 인삼에 가장 많은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RG3, RG5, RK1 이런 성분들로 변합니다. 근데 이 RG3, RG5, RK1이 항암 효과도 기존 사포닌보다 훨씬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 증진 효과라든가 항산화작용 이런 것들이 기존에 그 원래 있던 인삼 사포닌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인삼에 관해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또 하나의 속설이 있다. 쇠붙이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창숙 씨는 평소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쇠하고 인삼하고 만나면 영양소 파괴가 돼서 그냥 힘들더라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저희 엄마가요. 이렇게 하면 좋대요. 다양하게 만든 인삼 요리도 유리용기에만 보관한다는 그녀. 정말 인삼에 쇠붙이가 닿으면 영양소가 파괴될까? 인삼의 중요한 약효 중에 하나가 항산화 작용입니다. 인삼의 페놀성 성분들이 그런 항산화 작용을 나타나는데 만약 여기에 산화된 철이 있으면 이 산화된 철이 이 항산화 성분하고 반응을 해서 항산화 성분을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알루미늄에는 그런 작용이 없습니다. 그런 산화된 철이 없기 때문에 요즘 철기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김현정 씨. 평소 가족들의 건강식으로 늘 인삼을 활용한다. 애기 아빠한테도 이렇게 달여서 주기도 하고 아이들도 홍삼액도 내려주기도 하고 또 이제 꿀에 절여서 또 이렇게 뭐 간식처럼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집에서 직접 홍삼을 만들어 먹는다는 그녀. 수삼을 껍질째 찜솥에 쪄낸 뒤 꼬들꼬들해질 때까지 말려주면 숙성과 건조 과정을 거친 홍삼이 완성된다. 홍삼은 갓 찐다고 이렇게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갓 찌면은 살색같이 이래요. 근데 하루 정도 말리면 색깔이 이제 이렇게 점점 홍삼 색깔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싹 마르면 이렇게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홍삼이 완성되는 거죠. 홍삼 절편, 홍삼차 등 직접 만든 홍삼 요리는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그녀의 가족은 인삼을 대부분 홍삼으로 만들어 즐긴다. 잘 만들어 놓은 홍삼은 산삼하고 안 바꾼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홍삼이라는 것은 찌고 말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유효사포닌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항상 즐겨 먹고 있습니다. 수삼보다 약효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홍삼. 홍삼은 정말 사포닌 섭취에 가장 좋을까? 홍삼은 수삼을 증삼해서 건조한 것으로 찌는 과정 중에 사포닌 변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홍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사포닌이 있는데 이것이 RG3와 RH2라고 합니다. 이런 사포닌은 체내 흡수가 매우 쉬우며 또 많은 양리작용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인삼을 많이 먹으면 사포닌 성분에 중독이 된다는 속설도 있지만 오히려 사포닌은 일정량 이상 먹을 경우 더 이상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삼의 하루 복용량은 대개 한 6g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6g이라는 게 대개 뿌리삼 한 뿌리 정도. 그런데 이제 일반 건강 유지용으로는 그렇고 좀 몸이 허약해져서 빠른 시간 안에 약효를 좀 보고 싶다든가 할 때는 그 10배까지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바르게 섭취할 때 우리 몸에 더욱 좋은 인삼.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